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소개할 건데 i9-7980XE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메모리도 여러 개 장착해놨고 CPU는 공랭 쿨러를 이용해서 쿨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도 장착을 했고 시스템 이제 CPU는 이제 메인보드만 대여해서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이 CPU 제원을 보면은 18코어에 36스레드로 동작이 가능한 CPU입니다. 데스크탑 CPU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의 CPU예요. 일단 기본 클럭을 동작시켰을 때 이 CPU를 능가하는 CPU가 아직은 없습니다. 예, 가격도 물론 비싸긴 하지만 어, 일반적인 작업용으로는 조금 아까운 CPU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했을 때 좀 빨리 수행할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코어 개수가 18개나 되다 보니까 일반 그 쿼드코어 CPU를 여러 개 장착한 그런 시스템보다 성능을 이 CPU 한 개가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 4명 앉아 있는 거랑 여기 18명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18명이 동시에 분담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상태로 작업을 좀 더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서로 작업을 나눠서 하면서 좀 끊김없이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CPU인 거예요. 네, CPU지 정보를 보면은 7980X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안 해서 전압은 코어 전압 좀 낮게 표시가 돼요. 보면 이제 2.6GHz로 동작을 하고 기본 클럭은 그 이제 18코어에 36스레드 동작이 가능한 그런 CPU입니다. 그래서 그 CPU 그 코어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시네벤치 돌린 결과를 보시면 CPU 이제 멀티 점수가 3307이에요. 이게 점수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보통 3200에서 3300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던 10코어 20스레드 CPU도 이제 2000점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3000점인 거예요. 3000점.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일반 CPU랑 비교해보면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른 겁니다. 밑에 이제 그래프를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제 12코어의 이제 CPU들도 이제 보면 1200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4코어는 이제 800점대 뭐 이렇게 이러고 하죠. 근데 이건 3000점대인 거예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CPU 한 개에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용해서 인코딩 작업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 했을 때 동시에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온도를 좀 볼 건데, 네, 일단 이거 좀 닫아놓고, 네, 지금 보면 그래프가 36개가 보이는 게 나오죠. 네. 윈도우 10에서 보면은 i9-7980X이라고 정보도 정확하게 표시가 돼요. 그전에는 제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예전 썼을 때 10코어 20스레드 이제 CPU로 테스트하는데 i9인데 7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잘못 떴었는데 지금 이제 정보가 제대로 뜹니다. 지금 이걸 리눅스를 이용해서 부하를 걸어 볼 거예요. 부하 걸기 전에 온도를 보면 지금 공랭 쿨러로 지금 3만원짜리 공랭 쿨러로 지금 달아놓고 쿨링을 하고 있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어 온도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는 이제 전압차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보면 30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7도에서 30도? 예,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하를 걸면은, 최대 부하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부하가 아니라 진짜 최대 부하인 겁니다. 실제로 이걸 작업해보면 네트워크 속도도 계속, 예를 들면 맥스치가 1000MHz, 1000Mbps라고 하면은 계속 맥스로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유무선 공유기도 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비정상적인 부하입니다. 이걸 가정하에 해볼 거예요. 일단 20회로 테스트를 시작해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하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겠죠? 지금 보면 CPU 부하가 이제 100%로 걸려서 지금 로딩이 걸리고 있고, 그럼 CPU 발열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예, 부하를 이제 진짜 비정상적으로 세게 거니까. 지금 보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40도대. 네, 50도는 조금 안 되고 40도대 정도로 올라왔어요. 몇 개는 50도 올라왔다 이제 순간적으로 떨어지죠. 네, 50도 정도가 됩니다. 50도 조금 언더로 나오긴 나오네요. 몇 개는 이제 코어 온도가 좀 높게 나오긴 합니다. 60도 찍히는 것도 있네요. 부하로 조금만 더 걸어볼까요? 예,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네. 이제 50도 좀 몇 개 넘는 것 나오고. 그쵸? 보면 점수도 워낙 높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숫자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예, 점수 차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60도 정도 때까지 잠깐 올라가는 거 나오고요. 다시 또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기본 상태에서 테스트 좀 해봤었는데 발열은 한 이 정도에서 나와서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높게 나온다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은 CPU 팬이 막 과도하게 세게 돌아갈 때, 예, 좀 막 시끄러울 정도로 이제 그런데 실제 써보면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 보면 시스템 옆에 있는데 생각보다는 팬이 좀 조용해요. 예, 생각보다 팬이 조용합니다. 물론 수냉 쿨러를 장착하면 좀 더 좋은 성능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좀 아쉬운 게 그 인텔에서 이제 CPU에 이제 그 접합 방식, 히트 스프레드랑 코어랑 이제 접합 방식을 다 솔더링을 해서 저는 이거 그 전에 했던 방식처럼 해서 나오면 발열 부분 좀 더 잘 잡히고 이제 좀 오버할 때도 좀 원활하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렇게는 지금 안 나오고 있긴 해요. 예,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물론 이 CPU를 이제 뚜껑 따서 어떻게 좀 올리면 좀 더 좋은 성능 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논외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CPU 코어 개수가 많아진 상태에서 오버까지 하면 전력 소모량이 너무 높아지긴 해요. 예,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 컴퓨터 한 4~5대를 같이 묶어 놓은 거랑 같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전력 소모량이면 사실 되게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코어가 이제 한 개 다이에 다 올라가면서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전력 소모량이 오히려 낮아진 겁니다. 이런 만약 예를 들면 4코어 시스템을 그러니까 4.5대를 갖다 놓고 뭐 4대라고 해봅시다. 4대를 이렇게 놓고 같이 부하를 걸어봤어요. 그럼 한 개당 뭐 예를 들면 배가 좀 높게 나온다 치면은 4대인 거죠, 그게. 그럼 전력 소모량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좀 손해입니다. 그쵸? 근데 이건 작업을 한 개 시스템에서 이 정도 작업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보면 지금 부하를 꽤 오래 걸었는데요. 일반적인 부하가 좀 오래 걸었는데 보면은 60도 60도까지도 잠깐 보이긴 보이네요. 지금 보면 제 방이 지금 조금 덥거든요. 문을 다 닫아놔서 지금 실내 온도가 28도 정도쯤 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온도가 지금 이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전기 잠깐 시키고요. 이 정도 부하가 걸릴 일이 사실 없긴 없어요. 코딩 작업할 때도 렌더링 할 때도 순간적으로 잘 걸렸다가 풀리기 때문에 이 정도 걸릴 일이 없어서 실제 제가 쓰는 입장에서 얘기 드리면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조금 억측으로 사람들이 좀 얘기하시는 실제로 안 써보고 억측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발열이 높아서 뭐 보일러 안에 만에 막 그러시는데 실제 써보면 되게 조용해요. 그렇게 열이 높지도 않고. 네. 지금 제가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좀 시끄러운 걸 좀 싫어해서 이런 시스템을 쓰는데 지금 팬은 지금 이쪽 뒤에도 달려있고 지금 여기도 달려있어서 지금 4개 동작하고 있고 아래쪽에 지금 파워 서플라이 팬도 지금 동작을 지금 일부러 켠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이게 팬 소음을 끄면 더 조용하겠죠. 예. 일단은 제가 18코어의 CPU 이걸 써봤을 때 느낌이라고 하면은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 제가 최근에도 이제 파워 디렉터 16 이거를 소개했었는데 일단은 그 파일을 불러오거나 또는 뭐 작업을 하거나 할 때 그 반응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빨라요. 뭐 예를 들면 영상 클립 좀 영상 용량 큰 걸 좀 불러왔을 때도 반응 속도 같은 것도 빠르고 뭐 잘라서 이어붙이거나 그런 작업할 때 좀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코딩을 실제 막상 할 때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픽 인코딩을 이용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코어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막상 테스트 해보면 좀 웃기게 CPU 코어 개수가 18개나 되고 막 이게 최강 CPU라고 하지만
그래픽 카드는 코어 개수가 더 많거든요. 예, 코어 개수만 치면 몇 천 개 되기 때문에 비교해보면은 그래픽 인코딩이 좀 더 속도는 조금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막상 해보면. 그래서 인코딩 속도는 좀 논외라고 보더라도 이 전에 작업할 때 이제 이 사진을 붙이고 옮기고 영상 예를 들면 4K로 찍은 영상을 뭐 왔다 갔다 붙이고 이런 작업해야 되는데 그때 속도가 느리면 되게 답답해요. 이게 미리 보기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중간에 끊기고 막 이러면 엄청 답답한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런 작업할 때 전혀 끊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10코어 CPU를 테스트할 때 이제 괴물 CPU 네 10코어 그때 처음 나왔을 때 테스트할 때도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게 팟 인코더? 아, 팟 플레이어. 네, 팟 플레이어 32비트로 4K 60프레임의 대역폭이 되게 높은 동영상을 한번 재생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일반 시스템이면 예를 들면 i7 7700에서도 끊겨요. 팟 플레이어 32비트로 재생을 하면 그 영상은 끊깁니다. 왜냐면 그 플레이어가 감당을 하지 못해서 32비트로는 끊겨요. CPU가 그렇게 좋은데도. 그런데 진짜 웃기게도 그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10코어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안 끊기더라고요. 코어 개수가 많으니까 그 작업을 32비트 플레이어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CPU 코어 개수가 많으니까 작업 분단에서 부드럽게 작업 이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코어 개수 18개입니다. 더 부드럽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주 고사양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이거는 좀 어울리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요즘은 꼭 이런 CPU를 일반인들이 아니라 뭐 연구원들이나 그런 분들만 꼭 쓰진 않더라고. 왜냐면 일반인들은 많이 쓰는 게 요즘 게임 방송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GPU도 더 좋아야 돼요. 왜냐면 방송도 뭐 실시간 인코딩하면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하가 훨씬 더 높겠죠. 컴퓨터가 2배로 시스템이 좋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작업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제가 요즘 해보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프레임도 중요하고 네. 이 게임이 지금 요즘 인기 많은 게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 게임으로 방송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좀 많은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만약 인코딩도 한다고 하면은 프레임도 잘 나와야 되지만 CPU도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 이 게임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프레임이 지금 제가 설정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 133, 129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실제로 게임할 때 이제 프레임이 좀 중요하신 분들은 옵션 좀 많이 낮추긴 합니다. 네. 왜냐면 그래픽 카드가 워낙 좋아야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제대로 하려면은 옵션을 좀 낮춰서 게임해야 좀 더 아무래도 승률이 좀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상태고 네, 지금 아이템 지금 찾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게임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좀 일부러 지금 사람 좀 없는 곳으로 좀 왔는데 좀 보여드리려고. 네. 왜 아이템이 없죠? 네. 보면 어쨌든 프레임이 좀 잘 나와서 뭐 게임 방송하기에도 좀 충분한 성능이 나와요. 지금 보면 CPU 정보 같은 거 좀 보면 예. 부하 같은 거 보면 네. 부하 그렇게 많이 걸리고 있지 않아요. 그쵸? 부하 그렇게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다. CPU에 대한 그 자원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부드럽게 작업을 하면서 뭐 게임 방송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전력 소모량을 좀 보면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렇게 좀 314, 뭐 314W 정도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하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한 100W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게임할 때 이 정도 되고 CPU에 이제 부하를 엄청나게 걸었을 때는 400W 정도까지도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부하가 좀 낮은 상태에서는 100W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스템들은 45W 뭐 그 정도까지도 쓰는데 뭐 4코어 CPU를 사용하는 그 시스템 보면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인 CPU가 아니다 보니까 전력 소모량이 이 정도 나와요. 딱 게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이템을 잘 먹으면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 아니면 막 도망쳐 다녀야 되는 게임이죠. 예.
일단 게임을 할 때도 그 어떤 분이 질문 주셨을 때 이제 그 CPU가 좋으면 프레임 좀 상승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상승하긴 해요, 분명히. 그러면 옵션을 아무리 낮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144까지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거는 맵에 잘 걸리면, 물론 사람이 많아지면 좀 프레임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서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그 100프레임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좀 프레임 상승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총이 안 나오네요. 오호, 제가 좋아하는 총이 나왔습니다. 좀 달아주고. 게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없어지죠. 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지금 이걸, 너무 많아져서. 어쨌든 게임은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네, 좋은 CPU를 이용하면은 게임 방송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작업 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CPU를 이용한 벤치나 그런 자료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